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주식사관학교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저번 주 내내 힘들었었죠. 근데 오늘 월요일장이죠.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수는 양봉 27포인트가 상승해버렸어요. 주식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잔바람이 부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잔바람에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나의 매매 기준이 정확히 있으니까. 한번 흔들리면 어때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올라간다?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난 팔아야지.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시기에 듭니다. 거기에서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금융으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쨌든 봉합이 됩니다. 그게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죠, 흔히들. 항상 금융에서 시작된 거는 금융으로 끝나고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포인트로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좀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전쟁으로 망한 나라는 수없이 많아요. 근데 금융으로 망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이 왔네요.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주 전 우연치 않게 서울경제TV를 보다가 수익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김영구 멘토님이 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평소 TV에 출연하는 증권 전문가들은 믿지 않기에 증권 방송은 아예 안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대신 수익을 말하다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나 실력은 늘 제자리네요. 자, 그래서 1편부터 최근 편까지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은 다시 1편부터 다시 듣는 중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처음 매매하는 것처럼 하나씩 중요점을 기록하며 다시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이 여러 가지로 실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1시 30분 이후에 20분 양봉을 확인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늘 오전에 추경 매수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오후장에 캔들 확인 후 진입합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부가 중요한 건 아는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이에요. 수익을 말하다 왜 주식 챔피언을 다시 보기로 할 예정입니다. 방송하시는 동안 내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코멘트가 있네요. 김멘토님 방송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옷을 잘 입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예.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서울경제 전문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이 있어요, 유행. 주식에 트렌드가 있거든요. 트렌드는 한 주에 트렌드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유행을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수익이 안 나요. 그쵸? 근데 그 유행을 따라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매매를 한다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코멘트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유행이 됩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시장에는 어떤 게 유행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철도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오늘은 철도주가 유행에 있었어요. 그죠? 다음에 유행이 될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거기에 편승을 해야죠. 기차를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공부해서 남 주면 되죠. 그 다음에 공부해서 남 주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나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찾으면 성공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땀이 없다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내가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요. 지키는 법을 하나씩 우리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저희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쓰고 적고 기억하고 아셨죠? 자, 이제 또 스타트를 해볼게요. 저쪽 라인으로
강의장으로 한번 달려서 가보겠습니다. 달리기보다는 점프를 하겠습니다. 저쪽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뛰겠습니다. 점프! 왔네요. 아,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빨리 강의를 하려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의 이슈. 자, 블랙시트 기승절, 브렉시트 위기의 전초조일까 기회일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나라 작년에 어땠어요? 1850까지 떨어졌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주 수요일날 아마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양봉 하나 돌았는데 내일 한번 다시 봐야 되거든요. 자, 하락 파동을 만들 때는 지수를 볼게요. 자, 오늘 급등했어요. 왜 급등했냐면 오늘 야간 선물이 아침부터 좋았어요. 미국 야간 S&P 500하고 야간 나스닥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 아침에 딱 들어 올렸어요. 기관이 물량이 들어왔어요. 많이 샀냐?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약 1000억 득적분이 안 샀었단 말이에요. 왜? 개인들이 물량을 다 내놨죠. 이렇게. 자, 결국은 뭐냐? 좀 지켜보자. 자, 수요일 날이면 변곡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삼성전자 하반기 실적 반도체가 이끌어간다. 그렇죠. 예. 자, 실적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실적 발표 있죠. 초에 이제 슬슬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번에는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하는 분들은 잘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지금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행 4분기 반등 전방 바이오 로봇 관련주 주목을 저는 올해 주식시장 좋다고 봅니다. 매번 1년 내내 얘기한 것 같아요. 올해는 주식시장 한 번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정고점을 한번 출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강하다고 봐요. 예. 왜? 블랙시트도 나와도 작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 약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세다는 얘기예요. 다만 쉬어가는 진폭 때문에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지수가 한번 정고점을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무조건 잘 봐야 돼요.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 없어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근데 하지만 이 스탠스, 방향, 예측은 정확히 합니다.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시장을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철도조 3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확정의 동방상승. 이건 짧아요. 예, 짧아요. 테마가 짧아요. 왜? 2025년인가 그래요. 아직 아직 엄청 나오죠. 근데 주가는 정말 웃기죠. 선반영돼요. 그게 뭐예요? 재료. 제가 주식은 무조건 다 선반영돼요. 선반영, 그 다음에 기대감. 악재 소멸, 재료 소멸, 불확실성 해소. 희한하죠. 그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만나보고 싶어요. 커피 한 잔 먹고 싶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불확실성,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 있잖아요. 불확실성 해소됐대요. 그죠? 악재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 딱 왔어요. 뭐 실적이 좋을 거다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 근데 실적 발표 딱 오면 주가가 확 빠져요. 재료 소멸이래. 참 웃긴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이.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거 짧아요. 이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 아무것도 없죠. 형체도 없죠.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자, LG차의 실적의 개선에 전기차 주목. 저는 하반기 때 전기차를 잘 봅니다. 전기차하고 VR. 전기차. 그 다음 VR 이쪽. AI. 이런 거 신선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또한 사물 인터넷 잘 봐야 됩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근데 전기차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전기차가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차 계속 봐야 돼요. 아셨죠? 삼성 SDI나 뭐 대웅전 LG화학 그다음에 뭐 우리산업 홀딩스 우리산업 막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게 오늘 이슈거리였는데 한 주간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있네요. 자, 철도주는 오늘 이슈가 됐었고 그다음에 바이오 로봇 관련주 중국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반기 실적 반도체가 이끈다. 자, 얘는 정말 고점 잘 봐야 돼요. 정고점에 물량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포인트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실적 발표인데 아마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실적 발표하면서 푹 빠져요. 그거 잘 포인트 잡을게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모의고사. 자, 황소 개구리 4단 모의고사를 보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요. 이걸 한번, 내가 몇십 년 만에 시험을 봐서 기분이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험을 보니까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이거는 좀 지난, 시험 문제였죠. 예. 자, 이번 코스피에 200 편입된 종목이 아닌 것을 고르고, 괄호 안에 이번 코스피 200 주수의 신규 편입주를 보기 외에 두 가지만, 적으세요. 이건 작년, 저번 달 시험 문제였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답은 되게 많아요. 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뭐 한미사이언스 이번에 편입됐죠. 그 다음에 동부하이텍, JW 중해제약.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양, 제일약품, 보령제약. 자, 이런 거 편입됐죠. 그 다음에 쿠쿠전자, 만도 이렇게 됐네요. 자, JW, 자, 중해제약,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포인트죠. 자, 이게 지수 편입, 이게 저번 달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나왔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차트를 보고 단기 시가총액 어디까지 예측하고 매매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네요. 여기 있네. 1,400억. 1,459억. 자, 이게 매도 기준 잡을 때 많이 씁니다. 매도 기준을 잡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저희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매도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센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센 종목의 조건들이 있죠. 일단은 정배열이 돼야 되고, 뒷산이 있어야 되죠. 뭐, 뒷산. 추세는 항상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되고, 뒷산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장 보고, 그 다음에 타이밍 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자,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자, 상승 추세는 뭐야? 정배열 구간이라 했죠. 그 다음에 이어의 뒷산. 누가 매집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 매집이 빵 들어와 있죠. 뒷산. 누군가 물량을 먼저 매집해 놨어요. 자, 매집이 빵빵 들어왔죠. 그러면서 시세를 빵 올렸어요. 이렇게. 빵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빵 올렸어요. 그럼 뭐냐? 그럼 이거 어디서 매도하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이 매도, 이거 신고가인데 매도를 어디서 해? 그때는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동전주업 0000억 100억 단위 때, 자, 종목들은 이거는 제대로 붙으면 1000억. 자, 1000억에서 1500억, 그 다음에 2000억. 요는 한 2000억까지 붙어버려요. 예. 2000억까지 땡겨 놓아요. 그 다음에 2000억에서는 어때요? 3000억. 자, 2500억에서 조정 한번 들어와요. 그 다음에 4000억, 그 다음에 5000억. 이렇게 돼. 옛날에는 어땠냐면 정말 급등주는 시가총액 1조를 만들었었어요. 옛날에 조화제약, 그 다음에 코코라고 있어요. CNK, 다이아몬드 광산 해가지고 막 2010년, 11년에 막 급등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시가총액 1조 딱 만들고 확 무너졌죠. 조화제약,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1조 딱 만들고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는 15% 라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30%죠. 예, 바람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가총액을 5천억까지 고점이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포인트를 머릿속에 딱 주면 내가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하게 됐겠냐라고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천억. 자, 볼게요. 다음. 자, 신용 물량을 체크할 때 다음 중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을 고르고, 신용은 몇 프로부터 주의해야 하는지를 가로에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봐봐요. 여기는 신용이 5%. 여기는 신용이 10%. 자, 신용은 주의할 때가 있어요. 몇 프로? 8%에서 10%. 여기는 분명히 있잖아요. 8%까지 되기 전에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기간이 있어요. 기간. 자, 신용물량은 개인들이 많이 씁니다. 증권사 신용물량을 쓰죠. 근데 기간이 8에서 10% 정도 신용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크게 반대 매물이 나와요. 반대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 매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신용은 8%에서 10%는 항상 조심히 매매를 해야 돼요. 여기 신용물량이 큰 것들 10%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급락이 나와요. 한번 급락이 나온다니까 반대 매물 때문에. 그 다음에 신용은 5%에서 뭐 1%에서 한 7%까지는 안정권이에요.
그냥 전장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10%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주 종목들이나 막 이슈가 되는 거는 신용 물량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신용 물량 잘 보고 시가총액 잘 보고 그죠? 그다음 매집 잘 보고 매집 잘 됐네 이렇게 매집 잘 보고 아셨죠? 답은 뭘까요? 1번하고 주의해야 할 거는 2번. 프로테이즈는 8에서 10%대는 항상 이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종목이나 시장 종목을 체크해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 A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예요? 이거네요. 종이 목재 업종. 자, 왜 해외 지수죠?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HTS를 키면 자, 여기는 글로벌 증시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 차트를 보면 여기 어디요? 다우존스, 라스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체크를 할 수 있고 원자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환율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주식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금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정답은 뭘까요? 8300 코드번호로 미국 시장, 그 다음에 독일도 볼 수 있고 유럽도 볼 수 있고 자, 국가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 그 다음에 중국, 홍콩, 대만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국가, 자, 독일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타 국가에 보면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미국, 독일도 볼 수 있고 유럽도 볼 수 있고 그리스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예, 8300번. 이건 HTS 조작 능력이죠. HTS 기능 설명입니다. 나도 해주세요. 8300번 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잘 배워놓으면 어때요? 다 할 수 있어요. 원자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차트에는 모든 사람의 심리가 다 붙어있고 가격 이론이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원달러 환율 봤죠? 금값 볼 수 있고 S&P 500 지수. 자, 금값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금값이잖아요. 예, 금값. 그 다음 유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HTS 조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능 설명을 얘기한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에서 상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옳은 것. 자, 신규 상장, 기상장대 주권을 발행한 증자의 새로운 주권을 발행해서 상장하는 것. 자, 신규 상장은 비상장 주권을 발행하는 것. 처음 증권 주식에 상장하는 것. 자, 우회 상장의 비상장 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으로 인해 경영권이 변경되고 비상장의 지분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는 변경 상장은 당해 주권의 액면가 종목 등 변경한 후에 새로운 주권을 발행하는 상장하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좀 답은 3번이죠. 이렇게 A, B, C, D 다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분석. 자, 상장의 요건들을 우리가 상장의 요건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체크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형주 매매 시 메리트가 있는 지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역배열. 자, 30분봉의 행보의 깃발. 월병의 장기바닥. 자, 중간값. 이거죠, 이거. 대형주는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대형주는 가격이 싸야 돼요, 무조건. 이게 사이클이라고 했잖아, 사이클. 자, 삼성전자 지금 고점에 살 필요 없어요. 개인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물려있는 가격, 손해보고 있는 가격이 140만원에서 150만원대예요. 그럼 사이클로 이제 또 떨어져야 돼요. 조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대형주는, 비쌀 때 사는 거는 선수들이나 하는 거야, 선수. 단기에 수익을 보려고. 근데 대형주 같은 거는 좀 끌고 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역배열. 그 다음에 30분봉의 행보의 깃발. 자, 대형주는 30분봉 되게 중요해요. 30분마다 봉 하나 나오죠? 1시간에 봉 2개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을 유지시키는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딱 팍 쳐버려요. 자, 가격을 유지시키는 행보의 깃발이다. 행보의 깃발이라는 30분봉에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월봉의 장기 바닥. 그쵸. 바닥 따지기. 이건 뭐냐, 마지노선이라 그래요. 마지노선. 그들만의 마지노선이 가격이 있어요. 그죠?
마지노선. 얘기했잖아요. 자, 이 펜이 지금 시장에 1,000원이에요.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근데 이 펜이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얼마로? 500원으로.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거 정말 싸서 얼른 사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저거 더 떨어질 거야. 아니면 200원, 300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땡큐 하고 첫 번째 50원에 사버려요.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예. 백화점에 갔는데 명품백 있잖아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명품백들이 1,000원짜리가 100원에 판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엄청 많이 몰라요. 근데 그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마지노선이래요. 마지노선이라는 부분들이에요. 똑같아요. 돈이 움직이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대웅주의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얼마냐.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하면 돼요. 그게 네 가지 시그널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자, 네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동영상 다시 보기 하면 꼭 나와 있어요. 대웅주 포인트 제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가지 포인트를 한번 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볼게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원인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예. 이거는 시장. 자, 되게 많죠, 이렇게. 예. 자, 감자후 거래 재결, 제3자, 액면 분할, 상장 예정일 주기, 자회사, 모회사, 위상자 빼고, 타국가 MOU, 정치 인물 테마주, 현 정부 정책주, 배임, 신한국 관련주, 쿠스텍 200지 신규 편유. 자, 똥꼬나 친 거는 다 맞는 거죠. 감자후 거래 재개했던 종목들이 한번 이슈가 됐었죠. 제3자 유상 증자. 자, 액면 분할, 이것도 한번 이슈가 됐었고, 상장 예정인 주식이 자회사의 모회사 많이 이슈가 됐죠. 그 다음에 신공화 관련주 많이 급등했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주 신규 편입들. 자, 이건 뭐냐면 시장의 재료라 하죠. 재료가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주식이 움직이려면 재료가 있어야 된다.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다 골랐죠. 자, 나머지는 아닌 것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정치, 인물, 테마주, 현 정부, 결과주, 배임, 이런 것들이겠죠. 맞는 것을 골랐으니까.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상승한 제형솔루텍과 묶여보아야 할 종목으로 맞는 것을 고르고 그 인물의 이번 달에 출국임을 관관해 쓰시오. 된 거죠. 자, 근데 어때요? 제형솔루텍을 안다면, 대북 관련주, 반기문 테마로 이렇게 연결했죠. 그럼 코아스, 그죠? 이렇게 이대양, 그죠? 이렇게 묶여있네요. 예. 자, 이거 몇 개죠? 코아스,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반기문, 그 다음에 선도전기 재룡산업. 왜? 이거는 뭐예요? 대북주거든요. 대북주 관련주. 그때 반기문 총장에 관련된 시장의 이슈였었죠. 그때 그 당시에. 네, 이렇게 같이 다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종목의 주인이 있다. 주인은 뭐예요? 이거는 세력이에요, 세력. 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되겠고, 자, 그럼 코스닥은 개인 세력도 있었고, 부티크도 있을 거고, 투자 자문사도 있을 거고, 여러 명이 있죠. 자,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근거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주인이 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호가창을 보면 돼요. 호가창. 자, 어떻게 호가창에 매수. 자, 요거만 보면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흔히들 사람들은 매도의 물량이 많이 있으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매도 물량이 많이 있어야 더 좋아요. 그들은 물량이 많이 놓아야 물량 싸움 하거든요. 물량을 많이 땡겨놓고 싶죠. 그래서 매도 라인이 많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호가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자, 거래량이죠. 자,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그랬죠. 거래량은 속일 수 없어요. 왜? 매집이 흔지요. 누군가가 물량을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때요? 보이지 않게 딱 매수합니다. 이렇게. 물량을 모으죠. 그러면 어때요? 거래가 파크 올라오죠. 그죠? 근데 사지 않으면 어때요? 거래가 안 죽어요. 안 타져요. 그냥 이렇게,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무슨 이슈가 있다 그러면 희한하게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올라와요. 왜 올라갈까요? 누군가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거 사고 있어. 팔고 있어도 그 물량을 다 잡아가는 거죠. 왜? 그들은 아니까. 매집의 흔적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분봉. 그 다음 종가 관리. 자, 세력들은 항상 종가 관리를 해요. 종가에 꼬리 싹 쭉 올라오는 거 있죠? 꼬리를 싹 쭉 올라오는 것들. 꼬리를 싹 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종가 관리 임자 있는 거죠. 그죠? 오전장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오후장 다시 끌어올리는 애들. 자, 그래서 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아니죠. 관리 지정 종목. 5일선을 깨지 않는 흐름. 그렇죠. 급등주는 뭐라고 했어요? 급등주는 제가 진짜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급등주. 5일선을 깨지 않고 7일선 조정이에요. 이거 센 거예요, 센 거. 5일선을 살짝 가더라도 7일선에서 바로 조정 들어와요. 7일선 맞고 그 위에서 놀다가 다시 올려 쳐버려요. 엄청 센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5일선, 7일선, 15일선, 21선, 3호 라인까지만 봐도 돼요. 그건 분명히 그들만의 리그.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꼬리 다는 캔들. 그렇죠. 버터플라이 그랬죠. 이렇게 누군가가 땡기는 거죠. 이렇게. 싸다고 생각하니까 지들이 이렇게 물량을 쭉 땡기는 거예요. 그 세력이 물량을 쭉 땡겨요. 밀렸다가 쭉 땡겨 올려와요. 밑꼬리. 그 다음에 이건 답이 아니죠. 자, 5일선 깨지 않는 거 뭐예요? 그 다음에 차트, 호가창, 종가관리, 그 다음에 밑꼬리 다는 캔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식시장은 항상 흔적을 남겨요.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끝났네요. 예. 자, 재밌죠? 네, 재밌죠? 시험으로 한번 보니까 재밌죠? 얻는 게 몇 개 있죠? 자, 오늘 중요했던 문제는 신용과의 문제. 신용이 얼마 있을 때가 위험한 수준이고, 얼마 있을 때가 적었다. 이거를 하나 배웠죠? 자,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시가총액을 배웠죠? 시가총액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었었죠? 자, 오늘 또 즐거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차트를 보면 세력이 들어왔다, 누가 매집을 했다 안 했다 흔적을 알 수 있다 그랬죠. 흔적과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오늘 몸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몸이 막 쑤셔. 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해. 이틀 후면 뭐예요? 감기 와요. 감기 몸살. 자, 자연은 전조현상이 일어나요. 전조현상이 일어나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나와요. 자, 이 시그널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심리가 다 시장에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자, 시그널 나온다. 이렇게 봤죠? 이렇게. 자, 내가, 코스닥과 거래소는 또 나눠진다고 했죠. 분명히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이쪽은,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자,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완전 사이즈가 달라요.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봐야 돼요, 시장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왜? 물량이 무겁거든요, 거래소는.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요. 삼성전자 호가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죠. 호가 한번 보세요. 그 금액들이 얼마 있는지, 밑호가들이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호가를 보면 깜짝 놀래요. 자, 거래소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그널. 자, 매집이 이렇게 들어오죠. 매집이 딱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쉽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자, 매집이 딱 들어와 있는 거래량, 뒷산이라고 했죠, 뒷산. 자, 뒷산에, 제가 얘기했죠, 추세. 자, 추세는 뭘까? 자, 상승과 하락 있죠. 상승과 하락. 자, 상승 추세는 뭐예요? 정배열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정배열 구간. 정배열은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배열은 뭐예요? 자, 5일선, 자, 11선, 자, 21선, 그 다음에 61선, 자, 121선, 이렇게 나란히 된 선들을, 이게 정배열이라 그래요. 5일선이 먼저, 그 다음에 11선,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깔려있는 게, 정배열 차트라 그러죠. 자, 가격이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가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5일선, 최근 5일의 이평선가의 값이잖아요. 10일. 그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게 이 정배열이에요. 그 정배열 구간은 거의 다 뭐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자, 슈퍼개미들 흔히들 얘기하죠. 이분들의 매매 기법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개미. 개인 투자자라고 그러죠. 일반 개인 투자자. 슈퍼개미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슈퍼개미는 어디서 매매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살아있는 곳에서 매매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잘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 어디서? 살아있는 구간에서 왜 추세가 살아있고, 자, 시장 트렌드가 있는 거. 자, 시장 트렌드. 시장 트렌드. 인기 있는 종목이죠. 자, 인기 있다는 거예요, 인기. 인기 있는 종목만 매도를 합니다. 인기 있는 종목. 그죠? 한번 유형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정배열 구간. 정배열. 칠판이 잘 안 써집니다. 여기 정배열. 자, 정배열 구간. 그죠? 추세, 정배열.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은 종목들. 거래가 돼야 매수 매도를 해요. 왜? 인기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뭐냐면 회전율.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최소 여기 슈퍼개미들은 21선 밑에 있는 종목은 매수 안 해요. 21선 위에 있는 살아있는 종목만 얘기해요. 장투는 또 틀려요. 자, 거래소 장투하는 사람은 틀려요. 여기. 그래서 최소 21선 기준으로 잡고 21선 위에 있는 거기 5일선에서 7조종, 7일선 조정하는 그 라인에서만 매매를 해요. 이슈 종목만 매매한다니까요. 빨리 수익을 챙기죠. 내 거 아니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딱 팔았어요. 근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쉬어버려요. 수익을 쌓아가요. 수익을. 조금만 더 절대 안 합니다. 냉정하게 딱 매도하고 수익 챙겨버려요. 예. 수익을 챙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어때요? 주식 잘합니다. 손해 안 보고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손해 안 봐요. 자, 여기.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우리 완전, 내 돈을, 일반 개인 투자자분하고 슈퍼 개미한테 이렇게 돈을 받쳐줘. 이렇게. 예? 왜? 심리적으로 흔들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 갔었거든요. 강연회 갔었어요. 강남에서 강연회를 했었거든요. 그 딱 답 나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있잖아요. 무서워서 다 손절했대요. 그게 맞는 거냐, 맞지 않은 거냐,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죠. 주식은 손절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이분들 정확히 기준,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이 정확히 잡혀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이 정확히 잡혀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기준이. 근데 여기는 기준이 없어요. 자, 여기 기준 정확히 있어. 근데 금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강연하는데 왜 팔으셨어요? 그러니까, 블랙시스트 어쩌고 해가지고 팔았어요. 라고. 그게 답이래요. 정말 이게 답이에요. 그럼 오늘 어때요? 오늘 반등 들어왔잖아요. 종목들이 다 반등이요. 이게 멘탈 붕괴돼요. 내가 팔면 어때요? 주가 올라가고 내가 사면 주가 떨어지는 거야.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망을 해야죠. 주식 어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간다니까? 관망을 해야 돼요. 그 대신 내가 이게 매도냐 아니냐. 매도는 뭐예요? 코딱은 제가 분명히 했죠. 분산이라고. 자, 분산과 조정. 자, 이게 분산이냐 조정이냐.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분산이냐 조정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분산이냐 조정이냐. 자, 분산은 뭐예요? 거래가 터져서 거래가 막 터지면서 있잖아요. 터지면서 장대 음봉 만드는 건 분산이에요, 이거는.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조정은 뭐예요? 흔히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죠, 눌림목.
눌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눌림목. 자, 어때요? 막 올라가다 이렇게 쉬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 만들어서 이렇게. 그죠? 그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자, 파동 맞을 때는, 자, 센 건 어때요? 5일선 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많이 공부했죠. 그러면 살짝 조정이 들어와요. 어디? 7일선까지 조정이 들어와요. 자, 7일선에서 다시 반등이 들어와. 이거 정말 센 종목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심쿵하게 누를 때는 어디서? 15일선에서 반등이 들어와요. 그게 뭐죠? 15반등이라고 얘기했죠. 15반등. 자, 최근에 이거 한번 실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거 한번 볼게요. 동구 엑센시 해볼게요. 자, 오늘 어때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자,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평선을. 자, 제가 얘기했던 7하고,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뭐예요? 3호. 정말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해놔봐요. 이렇게. 자, 어때요? 7일, 15일, 3호 딱 집어 넣는 거예요. 너무 많나요, 선들이?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되지. 200에서 빼고, 장기 이평선들은 다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때요? 자, 15일 라인 반등을 해놔요, 이렇게. 좀 굵게, 이렇게 굵게 한번, 쳐볼게요. 그죠? 이렇게 굵게 쳐놔. 20에서 깨졌어요. 여기서 어때요? 3호 반등. 이 친구가 세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저점이 나왔어요. 믹싱을 해야 된다거든요, 믹싱. 자, 캔들이 저점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 어때요?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들어주죠. 그죠? 우리 산업 같은 거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디서 반등이 들어와요? 요 라인이죠, 여기. 이게 뭐예요? 3호 반등이잖아요. 3호 반등. 3호 반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3호 반등. 자, 이렇게. 자, 35일선에서 어때요? 반등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지지라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센 건 어때요? 자, 7조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어때? 15반등. 15반등에서 다시 무너졌다. 20. 그럼 팔 게 아니다. 왜? 거래가 살아있으니까 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반등의 무게죠. 다시 양봉치고 올라옵니다. 그죠? 이거를 믹싱하는 거죠. 믹싱. 그래서 15반등, 요 라인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15반등 라인에서 다시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 잘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매도. 자, 금요일 날, 저번 주 내내 한 주 동안 어때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저번 주 주봉이죠? 많이 안 빠져. 강하다는 얘기예요. 반등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죠? 이렇게 보세요. 일봉. 자, 며칠 빠졌어요. 이렇게. 졸교졸교 흘러내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분산이 안 일어났고 뭐예요? 얘는 조정이라 그랬죠. 분산이 일어나면 고점에서 물량이 빵빵 터져요. 예. 빵빵 터집니다. 그죠? 빵빵 터지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어때요? 이것도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자, 왜일까요? 이렇게 거래가 잡아놓죠. 정확히 보세요. 거래 잡아놓고, 자, 어때요? 거래 쫙 잡아놨어요. 거기서 어때요? 3호 라인 잡고 60 라인에서 반등 들어왔어요. 다시 재차 치고 올라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자, 살아있는 종목은 슈팅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죠. 저번 주에. 멘토님 이거 추천해주고 요즘 계속 빠지는데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 들어 올립니다. 이런 거는. 페인팅이라고 했죠. 왜? 우리가 배웠던 원형 바닥이라 그랬죠.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잡아주는 원형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원형 바닥은 항상 강한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자, 원형 바닥이죠. 저점을 많이 이렇게 끌어올랐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종목은 봐봐요. 자, 거꾸로 차트로 씁니다. 이렇게 거꾸로 돌아와서 이거 봐요. 이렇게 대머리죠. 이렇게 대머리 차트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이런 종목은 나오기 힘든 종목이라 그랬죠. 아이고, 나 찾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런 종목을 발굴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형 바닥이라는 얘기.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지 라인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걸려 있고. 자, 여기가 지지 라인이겠죠. 그럼 이렇게 이거를 돌려보세요. 그럼 뭐예요? 여기가 저항대지. 그죠? 여기 라인이 저항대죠? 다시 한번, 차트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떨어지는 차트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지지 라인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라인들이 지지 라인. 자,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요 라인을 한 번 더 지지를 못 한다. 그럼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여기가 저항 라인이구나. 여기를 돌파하면 요 라인은 빵 열려 있구나. 그래서 차트를 항상 늘렸다 줄였다 하고 어때요? 돌려보고. 자,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그냥 다시 돌려보고. 그죠? 이렇게 월봉 보고 주봉 보고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딱. 삼적은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10개, 11, 12개까지 나와요. 12양도라고 하겠죠. 월봉, 일봉, 캔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는 몇 개가 나와요? 12개가 나와요. 12양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12양도 기억나시죠? 자, 어법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12양도. 자, 삼적 포인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주식은 3자가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 나 있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잖아요. 장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셀 때 장대 음봉 나오죠? 왜? 12양도. 12양도. 사람이 심리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혼마가 얘기했어요. 100년 전에 쌀장사 캔들 만든 사람이.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두려워한 건 뭐냐면, 프로테이즈예요, 프로테이즈. 근데 프로테이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프로테이즈예요. 프로테이즈. 심리적으로 막, 되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3자예요. 자, 이게 삼적 이륵 패턴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삼음도라고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칠음도. 자, 사적 이륵. 사적 이륵. 자, 육적 패턴 나오고, 육적 이륵, 칠적 이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파이널이 12양도. 예. 그죠? 삼운도는 뭐예요? 삼운도 때 기도적 반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음봉이 7개 나오는 거예요, 7개. 그럼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에요. 거의 다 바닥 나와요. 7개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와요. 여기. 삼운도 뭐예요? 이렇게 센 거, 중간값 쭉 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음봉 3개 나오고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 들어와요. 그 4일째는 무조건 사면 공짜예요. 그 다음에 시세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첫 번째 음봉은 무조건 잡으면 꼬리 먹어요. 꼬리 축 치고 올라가요. 뭐처럼? JWS처럼 이렇게 꼬리가 놓여요. 이렇게. SWH. 이렇게. 꼬리가 확 달죠? 자, 치고 올라가는 첫 번째 음봉은 공짜예요, 공짜. 이건 실전이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실전이에요. 자, 세게 올라간 거 첫 번째 음봉은 무조건 꼬리 달아요. 장중에 아침 9시 빡 떨어지면 그냥 타면 그냥 올라와요. 이것처럼. 꼬리 달아요. 첫 음봉 때는 꼬리 잡아요, 꼬리. 이게 매매의 기법이라고 그러겠죠, 매매의 기법. 이거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삼음도, 삼적 이륵, 사적 이륵, 육적 이륵, 칠적 이륵, 12양도, 삼음도, 칠음도, 12음도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12음도.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다 3자하고 연결되어 있네. 3, 6, 그죠? 그 다음에 12. 그죠? 희한하네. 주식은 3자하고. 그래서 삼음도, 칠음도, 성찬 기업주를 보면 칠음도 자리예요. 예?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칠음도까지 빠져요. 자,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딱! 양봉 딱 들어오고 저점 잡고 오늘 들어 올렸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법. 정확히 맞고 떨어져요. 근데 이게 팔아야 되는 자리냐 아니냐? 아니에요. 음도, 심리 상태가 안 좋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세력이죠. 예, 세력의 심리에 기본적인 공식들이 있어요. 뭔가 탁탁탁탁 미는 것들 7개. 그죠? 삼음도에서 다시 반등지고 들어오는 방법들. 이게 패턴이에요. 양봉 3개가 나오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 다음날 불안해요. 작심 3일. 그죠? 금연. 금연 3일만 하면, 계속 담배 끊는다 그러잖아요. 3일만 참어라, 너. 그지? 그러면 어때요? 계속 끊어요. 3일을 못 참는 거야. 4일째 꼭 담배를 한 번 더 태우죠. 이것만 피고 말 거야. 예?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3일이 어려워. 3일을 넘겨나면 어때요? 예,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막 웃네요. 예, 저기. 막 웃으신데, 우리 AD님이. 예, 다이어트 3일만 참으면 어때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3일을 못 참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인지라 그 3일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은 3자가 많이 반응이 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해요. 3일 올라가잖아요. 3일 양봉 이렇게 3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날 물량 나와요. 희한해요, 그거. 판다니까? 그러면, 어때? 한 번 더 끌어놓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루 더 레벨업 돼서, 4일째 흙이 나와요. 3일째 오버슈트 나와서 4일째까지는 그 다음날 흙이 나와. 근데 중요한데 4일째 그 흙이 양의 종가를 지켜주면, 그다음부터 또 치고 나가요. 무슨 법칙처럼. 그러면 3적이 나온 종목은 어때요? 3적 이륵 패턴이 나오면 6적이 나와요.
6적이 안 나오면 7적 1흑 나와. 6적 1흑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양도, 아까 오버브 반도처럼 12자리에서 양도에서 무너져요. 그 다음날 무조건 무너져요. 그 무조건 팔아야 돼. 희한하게 맞아 떨어져요. 참 재밌어요,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주식은 공평해요. 그죠? 주식은 공평하다 그랬죠, 공평. 주식은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꼭 한 번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밤새 술을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하면 집에 가 있다고. 자기 집은 찾아가요. 주식도 자기 가격 있잖아요. 자기 가격은 뭐냐.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고점과 저점이죠.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고점과 저점의 프라이스 위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싸다, 비싸다. 이게 본질적인 가치가 이 주식의 고점이 어디냐, 저점이 어디냐,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에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뭐 자기네 집 한 번씩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간다니까. 근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게 뭐예요?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클은 언제 들어오냐? 코스닥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파동이 들어와요. 대웅주는 진짜 오래 걸려요. 막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막 5년짜리도 있어요. 그죠? 그 사이클을 꼭대기에서 잡냐? 대웅주는 위에서 잡으면 절대 안 돼요. 예, 조정이 깊게 들어와요. 우리 증권주 봤죠? 작년에. 몇 년 만에 올라갔었어요, 그죠? 그때 또 어때요? 쭉 다시 밑으로 빠졌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해요.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사이클론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주식에 정말 중요해요. 가격의 위치가 어디냐, 포지션이 어디냐를 정확히 알면 이게 싸다,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왜? 주식은 그 가격 한번 찾아간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은 꼭 팔 기회를 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못 팔아요. 왜 못 팔을까? 욕심 때문에. 과욕. 욕심. 이 종목 좀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올라가면 좋겠지만 안 올라가요. 왜? 다른 사람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와요. 자,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수익을 챙기냐 못 챙기냐 한 차이예요. 그죠? 딱 한 차 차이예요. 똑같잖아요. 수익 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종목을 사도 수익 나는 사람이 있고 손실 나는 사람이 있어요. 수익 나는 사람은 뭐예요? 얼른 잘 파니까 수익 난 거지. 확정을 저어버리니까. 근데 뭐예요? 안 파는 사람들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수익을 났을 때 챙기고 매매하는 그런 챙길 수 있는 여유와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 기준이 잡혀 있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5원만 더 올라가라. 10원만 더 올라가라. 항상 위에서 놓고 팔아요. 걸어놔요. 근데 그 걸어놓은 가격 있잖아요.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나 내 친구가 팔고 싶은 가격이나 그 종목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먼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서 톡 올라갔다가 어때? 쭉 빠져버려요. 그죠? 거기 있잖아. 제가 걸어놓은데. 예, 똑같다는 거. 거기 물량이 많이 몰려있어. 그게 심리대라고, 저항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제가 얘기했던 라운드 피겨값. 0, 0, 0에 가장 많이, 뒤에 0단위가 붙는 자리에서 사람이 많이 흔들려요. 거기에 매도 물량이 되게 많아요. 한번 내일 시장 열 때 한번 보세요. 자, 원단위 있잖아요. 원단위, 뒤에 00, 요 자리에 매도 물량이 많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보세요. 유독 그 자리만 물량이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 심리대니까. 아셨죠? 심리에 흔들 필요 없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주식 안만 빠져도 어때요? 잔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나의 기준은 올라가? 이 생각만 한다면 편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좀 많이 배웠네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실전에서 적용했던 매매 기법들이에요. 제가 저희 노하우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까 이런 사연 봤죠. 1회부터 다시 보고 다시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면 계속 들으시면 귀가 뻥 뚫릴 겁니다. 근데 그게 공부하면서 내 귀가 뚫리지 공부하지 않으면 귀가 안 뚫려요. 그죠? 환경에 적용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밟고 가면 좋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할게요. 예. 자, 고통이 있으신 분 항상 전화나 사연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면 사연 게시판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참여하셔서 고통 분담 같이 해서 이 동료가 되는 거죠. 주식시장 평생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외롭지 않을까요? 고독하지 않겠죠. 주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벗이 되는 거죠. 사연을 항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모르는 사람한테 주식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안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주식 하는 사람끼리 얘기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사연을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상 블랙시트, 언젠간 또 없어질 내용이겠죠. 그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매매 기준, 매매의 대응, 매니지먼트가 된다면 흔들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 힘내시고요. 제가 기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항상 놓고해서 같이 고통분담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